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승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토요일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큰 배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쌍승식이 유독 뒤집혔었던 경주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뒤집혀서 배당이 좀 크게 나왔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비슷한 배당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쉽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노렸었던 경주에서 배당이 적중되었습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였었는데요. 광명하고 교차가 되지 않은 창원 자체 경주인 5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 양진우하고 임진서보를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3.3배 이어진 6경주에서도 적중이 이어졌었는데요. 비파업 선수들 이진호가 정진원을 묶어서 17.8배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공략을 했었는데요. 적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큰 배당이 아니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적중으로 이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광명 경주에서도 적중된 경주가 있었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였었는데요. 김범중의 정관입니다. 한데 하필 권영아가 빠지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정관하고 동시착하면서 쌍승식 18.6배가 9.3배로 반토막이 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14경주에서도 득점은 높지만 원신재가 강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명현을 중심으로 최동현을 공략해 나갔었는데요. 19.9배라는 좋은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특성급 16경주 준결승전 2차전이었었는데요. 정혜민이 강축인데 시속감이 좋은 세종팀 선수들 무시하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혜민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종부터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죠. 결국 김민배가 넘어서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김관희가 아쉽게 2차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김민배로 김관희의 취입을 공략해 봤었는데 아쉽게 취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쌍승 배당은 49.8배였었는데요. 복승 배당도 16.9배라는 좋은 배당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광명우스컵 6경주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박진우하고 정현우의 맞대결을 생각한다면 박진우하고 정현우를 중심으로 양분해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종원만 생각하고 경주를 풀어 나갔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을 공략하는 저의 분석으로는 충분히 최성우를 정현우와 묶어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참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특성급 16경주는 일반 결승 경주가 아닌 스포츠 조선배 스포츠 동합이죠. 대상경주 결승전으로 펼쳐집니다. 대상경주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진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팀이죠. 김민배하고 김건희의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들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이들 안에서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광복절 기념으로 4일 특별 경륜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12일 금요일부터 월요일이죠. 광복절이 15일까지 4일 경륜이 펼쳐진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일본 김광진 강급자다운 모습을 연이틀 보여주지 못했어요. 금요일 때는 털렸었고 전일은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광진. 강자 빠졌습니다. 이번 편성은 머리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광진을 중심으로 하는 후착 찾기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상준이라든지 백장문이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상준이 이승주하고 또 김준호하고 충청권 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정동환하고 임지춘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점 때문에 임지춘의 선정 가능성, 정동환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환은 아무래도 임지춘을 타겟으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임지춘은 정동환을 확실하게 떨궈낼 수 있는 자력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지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정동환이 아예 빠져야 될 것 같고 정동환 중심으로 할 때는 임지춘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권효가 강급자인데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간신히 동시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결승 못 갔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권효가 금일만큼은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전 경주도 1호 경주 때는 힘을 썼습니다. 이한성, 김만섭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한성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권영아가 자체 비파업 선수, 파업 선수인 김만섭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이한성도 충분히 권영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4경주는 김영석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선전 8전 나갔습니다만 점수가 안 됐어요.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영석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죠. 이우정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관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 않나요? 김영석이 때리면 12초 대 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관이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강용복하고 김범중이 과연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5명을 제압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이응주가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과연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특별 승급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응주 자체가 자력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동을 하든지 고질패를 의식한 경주는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간보다가 역전 투입당했었던 이응주, 그런 이응주보다는 아무래도 경주감 면에서 또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조동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아무래도 김강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김강진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강진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김강진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때릴 선수는 계속해서 때렸었던 정혜섭이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게 된다면 김광진이 젖히기 정도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장훈이라든지 이상준이 후미권 마크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상준이 이성주하고 연합이 가능하죠. 김주원 허하고 연합이 가능합니다.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광진의 뒤는 이상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상준 파업 초창기 때는 잘 나가다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에서 이상준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크 되면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장문이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1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 3번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진이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데 전일은 잘 따라갔습니다만 금요일 경기 때 보면 조금만 몸싸움이 진다 하면 김광진이 차를 빼고 바닥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이상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승주와의 협공이에요.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정도는 김광진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광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하고 13인데 1번과 7번 쪽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승주가 틈새 노릴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정동환하고 임지춘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두 선수 모두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초조 부담 안고 있는 정동환이 자리 선정에서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정동환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지춘이 먼저 정동환을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지춘도 가급적이면 힘을 쓰겠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정동환이 직선에서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취입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지춘보다는 정동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춘이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한다면 정동환도 다음 경주를 위해서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경록, 김덕찬 중에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아쉽었습니다만 그래도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김경록이 홈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하고 2번이죠.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임지춘 입장에서는 정동환을 떨고 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동환이 앞장서고 임지춘이 뒤에 막혀 나간다면 정동환의 초조부담을 덜어준 선수가 없다면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정동환이 때렸는데 임지춘이 크게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덕찬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여기에 김경록까지 노려본다면 배당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동환도 배당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동환이 빠지면 맞대결 양상에서는 배당이 나오죠.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 2번하고 1번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 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의 안정감 있죠.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류입니다. 이번 편성 권영아 과연 강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최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전일도 동시차 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동시차기 아니라 아예 좀 3차권으로 밀려났었더라면 좋은 배당도 방송에서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 하필 동시차 일고 나가는 바람에 배당이 18배에서 9배로 반토막이 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권영아 강자다운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영아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직접적으로 연합이 일어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권영아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만섭이라든지 이한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만섭하고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한성하고는 적대 관계라는 점이죠.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이 권영아 입장에서는 김만섭을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한성에게 권영아가 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권영아 중심으로 하는 전략 기본이다가 권영아 빠질 수 있는 작전까지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형적인 마크 추평인 만섭보다는 이한성의 선행을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괜찮다면 일요경주도 이한성이 강해요. 권영호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파업 선수들끼리 연합 펼쳐 나간다면 2번과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아무래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3번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변수라는 게 권영아가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안 나와요. 더군다나 금일도 마크에 나가서 편안하게 쫓아갔는데 추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권영아 다리 상태는 다소 무거운 것 같아요. 이한성도 1호경주 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이한성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금정팀 선수인 김정성이 쫓아 들어가거나 5번하고 4번이 나올 수 있거나, 김만섭이 쫓아 들어가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권영아 중심으로 배당이 이한성, 김만섭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영아가 고전하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권영아가 파업 선수죠. 김만섭을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한성 중심으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사나 5삼은
5-4하고 5-3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5번인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뭐 7번, 5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김종성 3차권 변수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석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어요. 금요경주 때는 추입 나왔었죠. 전일은 추입을 당했어요. 한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석. 하지만 확실한 건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석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비파업 선수인 이우정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견제력이 상당히 뛰어내요. 더군다나 수도권 협공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6번이 4번 달고 때려준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이우정이 앞장서고 김영석이 몰고 갑니다. 그 뒤에 정관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배제할 수 없어요. 뭐 비록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정관의 몸 상태가 좋죠.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4번 쪽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5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김영석하고 이우정 외에는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영석이 타이밍을 잡고 힘을 써야 되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이우정까지 함께 고전할 수도 있어요. 최유선이 때려주고 김영석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정관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영석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도 때려봐야 12초 대 초반밖에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정관이 머리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이 가면 조항우가 갈 것 같고 기범석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2번이라든지 5번, 1번은 양분해서 비파업 선수들, 파업 선수들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4번이에요. 비파업 선수들은 완승이죠.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고재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득점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고재필이 강축으로 전부 다 팔렸어요. 다른 예상들은 전부 다 고재필을 강축으로 머리로 놨습니다. 하지만 경륜왕은 저희 해설 방송에서는 오성균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고재필 때렸습니다만 오성균에게 잡혔어요. 아무래도 고재필이 씩씩하게 힘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종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용목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조동우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몸싸움 능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성균과도 협공 가능하죠. 이웅주와도 협공 가능합니다. 넓게 본다면 손주영과도 협공이 가능한 선수들이에요. 85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그 점 때문에 투지 넘치는 조동우,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조동우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동우의 선전을 복승의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웅주가 이번에 차 특별 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이웅주 입장에서는 조동우라든지 고재필의 후미를 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눈치만 살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치고 나가는 선수로 활용해 나가면서 쫓아가거나 추입 기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서두르는 선수가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웅주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복승 중심으로 하는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필이 때려주고 조동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전 조동우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균도 추입 나왔는데 조동우가 추입 나오지 못하라는 법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하고 2번, 6번입니다. 2번과 5번 쪽에 2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뭐 득점은 낮아요.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조동우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에서 전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강영욱하고 김범중만 파업 선수
선수, 비파업 선수들인데 서두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손정이 이들 활약이 나가면서 좌측의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은 손정 제가 봤을 때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뒤늦게 이웅주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선수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빵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동호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케어레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또 PC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착실하게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